pf 소스 파티클을 선택하고 파티클 뷰 창에서 다음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콩이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보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져서 날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벤트 002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Append, Operate, Rotation입니다. 로테이션에 가게 되면 디폴트로 랜덤 3D가 보이지만 그 속에는 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월 스페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바로 XYZ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X와 YZ를 각각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선 Y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방향이 제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Y를 180을 입력해서 방향이 바로 잡히게 했습니다. Y에 180을 입력했고요. 확인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탑뷰에서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F3을 눌러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대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콩이 조금 회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Z축으로 회전을 좀 합니다. 이렇게 50 정도 입력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많이 회전한 것 같아서 다시 Z를 4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값을 높여서 약간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2를 줬습니다. 그러면 파티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Alt W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파티클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점점 소멸되게 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002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Append, Operate, Delete를 적용합니다. 이 Delete는 By Particle Age로 선택을 하고요. 라이프스팬과 베리에이션 더해서 250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라이프스팬을 200으로 하고 변화값을 5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200에 50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60프레임부터 파티클이 생성이 되어서 근데 일부 파티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팬을 180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파티클 뷰에서 몇 가지 조정을 더 해보겠습니다. 버스에서 250까지 파티클이 생성되게 하긴 했는데 이걸 더 낮춰 보겠습니다. 200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래도 파티클이 보입니다. 그러면 딜리트 값을 좀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라이프 스팬에 100을 입력하고 변화값에 30을 줬습니다. 다음은 바람의 포스의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윈드를 선택해서 바람의 세기에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강도가 0.3이었는데
0.2로 낮춰보고요. 스케일 값을 더 낮춰보겠습니다. 0.001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고요. 그 다음 타임 슬라이드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람의 강도를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0.4로 높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윈드 한 개를 더 만듭니다. 이 부분에 하나 만들었고 0.2를 입력하고 공 모양으로 해 보겠습니다. 터브런스 0.5, 프리퀀시 1, 스케일 값 0.01로 입력했습니다. 이 바람도 같이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F3 눌러서 PF 소스를 선택하고요. Modify, Particle View, 이 포스에 바이 리스트 한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윈드 002도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 바람의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를 잘 움직여서 적정한 모양이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PF 소스를 선택하고 파티클 뷰에 가서 버스에 가서 파티클 수를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100 정도로 낮춘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다시 숫자를 높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바람의 위치를 잘 움직여서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강도를 0.1로 낮춰 보고요. 기존의 바람도 낮추거나 높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뷸런스 거친 정도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주기도 좀 낮춰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윈드, 또다시 바람을 만들고 이 바람도 스페리컬로 해주고요. 바람의 강도는 0.3으로 해보겠고 터뷸런스 0.3 좀 약하게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1.5, 스케일 0.001로 했습니다. 이 바람도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파티클 뷰, 포스, 바이 리스트, 다음에 플레이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람의 위치도 조금씩 움직여서 좀 더 재밌는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해봅니다. 프론트 뷰에서도 좀 변화를 줘봅니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다음은 U 디플렉트를 선택하고 바운스를 한번 낮춰 보겠습니다. 0.5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음은 더 낮춰 보겠습니다. 0.2로 낮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바람을 다시 위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방향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워프 포스에서 드래그를 하나 만들어서 탑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PF 소스를 선택하고 모디파이에 가서 파티클 뷰를 클릭합니다. 포스에 바이 리스트 드래그를 등록해 줍니다. 다음은 드래그의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0프레임부터 전체 300프레임까지 Z축으로 30을 입력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너무 많은 힘이 Z축에 미치는 것 같아서 좀 낮춰 보겠습니다. Z를 20으로 낮춰 보면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움직이게 되고요. Z를 15 정도로 조금만 더 변화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Y축으로 10 정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Y축으로 다시 15 정도로 해보면 조금 더 Y축으로 파티클들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Z축으로 17 정도로 조금 더 높여 봤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위치도 조금씩 더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시켜서 파티클들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파티클이 240에서 250 정도에는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드래그 값을 Z축으로 조금만 더 키운 다음에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 디플렉트의 바운스 값을 조금씩 더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0.6을 줘 보겠습니다. 다음은 0.8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운스를 1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바운스 값에 따라서 파티클이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운스를 완전히 높여 보겠습니다. 5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운스가 크기 때문에 파티클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높여 보겠습니다. 바운스를 10 정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패스라는 오브젝트와 충돌하면서 조금 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운스가 10은 너무 높은 것 같고요. 바운스를 5 정도로 다시 낮춰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플렉트와 바람, 드래그의 속성을 설정하여 어느 정도 파티클의 움직임을 제어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위치를 조금만 더 변경해서 파티클들이 카메라 쪽으로 좀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줘 봤습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시 PF 소스를 선택하고요. 파티클 뷰에 가서 파티클 수를 좀 더 늘려 보겠습니다. 카운터 100개인데 이것을 300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파티클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300프레임 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파티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포스에서 인플루언스 영향을 600으로 낮췄는데 다시 높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00으로 높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에미터 스탑이 200인데 조금 더 늘려 보겠습니다. 220으로 늘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윈도의 프리퀀시를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2로 높여 봤고요. 터브런스는 0.4로 좀 더 높여 봤습니다. 다시 BF 소스를 선택하고 파티클 뷰 창에서 딜리트를 좀 변화를 주겠습니다. 전체 300프레임 중에서 라이프 스팬이 100프레임인데요. 실제 60프레임부터 250프레임까지 형성시키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190프레임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팬을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15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180이 됩니다. 이 정도 값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 대신에 버스는 낮추겠습니다. 버스는 180으로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디플렉터의 바운스를 다시
파티클 수가 늘어나면서 약간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파티클의 길이와 파티클 수의 변화에 따라서 바운스도 좀 높여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8 정도로 높이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 바람의 방향을 조금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로테이트로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계속 조정하면 더 재밌는 모양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일종의 더미입니다. 더미는 렌더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 버튼 누르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 들어가서 렌더링이 되지 않게 렌더러블을 꺼줍니다. 그러면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체 언하이드 all을 한 다음에 파티클들은 감추고 배경과 그림자를 받아줄 플랜 그리고 커피 분쇄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리스트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가려도 되고요. 뷰포트에서 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커피콩을 가려보겠습니다. 커피콩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하이드 셀렉션, 다음에 pf 소스를 선택하고 pf 소스를 가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파티클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더미도 하이드 셀렉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카메라 뷰를 그림자를 포함한 커피 분쇄기 전체에 이 장면을 렌더링을 0프레임부터 300프레임까지 먼저 걸어서 이미지를 추출하겠습니다. 레프트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카메라 뷰 선택하고 렌더 셋업, 액티브 타임 0부터 300프레임까지 아놀드 기반으로 아놀드 렌더러에서 카메라 값을 4를 주면 참 좋은데요. 지금 프레임 길이가 너무 길어서 300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3으로 하고요. 만약에 컴퓨터 성능이 좋다면 4로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D 1280720 렌더 아웃풋 파일을 눌러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 커피라고 하겠습니다. COFFEE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속에 또다시 폴더를 만들어서 COFFEE 배경 BG라고 하겠습니다. 이름도 커피 COFFEE BG로 입력하고 배경은 JPG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베스트로 하고 바로 렌더를 걸어서 렌더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진행되고요. 오른쪽 창에 보면 렌더링 소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 분쇄기가 포함된 장면의 렌더링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커피콩 렌더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커피콩 렌더링을 하기 전에 먼저 아놀드 렌더러에서 세팅된 이 값들은 저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명들은 모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렌더 셋업에 가서
아놀드를 스캔 라인 렌더러로 변경해 줍니다. 다음은 Unhide All 커피콩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렇게 커피콩이 나타나는데요. 프론트 뷰에서 커피콩 분쇄기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Hide Selection, 이 부분도 Hide Selection, Hide Selection, 손잡이도 Hide Selection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이 그림자를 받기 위해서 사용했던 플랜도 Hide Selection, 하이드 시킵니다. 다음은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아놀드 기반의 재질들을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했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스포이드로 커피콩 원본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질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디퓨즈 이미지도 있고 오페시티 맵도 있고 다 보입니다. 실제 맵은 이렇게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프트 뷰를 퍼스펙티브 뷰로 바꿔주고 Alt W,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 셋업, 싱글로 한 장의 이미지를 걸어 보겠는데요. 렌더 오프셋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저장이 되지 않게 해제해 줍니다. 그 다음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매핑이 제대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인바이러먼트, 여기에 보면 이미지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유즈 맵을 끄고 적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시 Alt W, 이번에는 이 원본 콩을 오른 버튼 누르고 Hide Selection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지금 조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BF 소스를 선택하고 파티클 뷰에 가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파티클 수를 더 높여 보겠습니다. 어마운트를 500개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500개로 늘려봤습니다. 다음은 조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명은 옴니 조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스탠다드에서 옴니 조명을 탑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하고요. 모든 파티클들을 다 비출 수 있는 위치로 올려줍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보고 모든 파티클들이 옴니 조명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옴니 조명이 선택된 상태에서 모디파이, 그림자를 체크해 줍니다. 그림자는 에어리어 섀도우로 하겠습니다. 인텐시티는 1로 해주고 에어리어 섀도우 값을 변경하겠습니다. 섀도우 인테그리티는 3, 섀도우 퀄리티는 6으로 해주고요. 디멘전 값은 더 높여주겠습니다. 30에 3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조명을 Shift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은 그림자가 필요 없습니다. 해제합니다.
다음은 이 카메라 뷰를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에 150프레임을 렌더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150프레임입니다.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링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조명의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섀도우 인터그리티를 다시 2로 낮추고 섀도우 퀄리티도 5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를 싱글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스 투 사이드를 체크를 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커피콩의 날개의 앞뒷면이 다 렌더링이 됩니다. 카메라 뷰에서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링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어서 그림자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조명을 선택하고요. 옴니 조명을 선택하고 그림자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에어리어 섀도우인데 이것을 일반적인 섀도우 맵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림자 퀄리티는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프레모터에서 덴시티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0.9로 하고요. 그 다음 섀도우 맵에서는 사이즈를 2000 정도로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샘플 레인지는 6 정도로 높여 보겠습니다. 다음에 카메라 뷰에서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렌더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조명을 조금 더 설치해서 어둡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탑뷰를 최대화해서 이 조명을 Shift 누르고 하나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조명도 Shift를 누르고 앞쪽으로 하나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티클들이 골고루 밝게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위에 있는 이 조명의 밝기를 조금 더 세게 하겠습니다. 인텐시티 컬러 어테뉴에이션에서 밝기를 1.5 정도로 더 높여줬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 조명도 1.5로 좀 더 밝게 변경해 줬습니다. 다음은 이 카메라 뷰에서 이 커피콩들만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 셋업에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 0에서 300까지 HD 규격으로 투 사이드를 체크해 줍니다. 그 이유는 콩 날개의 앞뒷면이 다 렌더링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커피 빈이라고 하겠습니다. COFFEE 빈이라고 하겠습니다. BEAN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커피 빈이라고 하겠습니다. BEAN. 이번에는 타가로 저장을 합니다. 타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0프레임부터 300까지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